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녹화 직전에 이 미국에서 온 우리 또 그 실버 버튼, 유튜브 실버 버튼 언박싱 촬영을 다 같이 했는데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시즌 1부터 함께 하셨던 현근택 변호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마치 저번에 제가 없었을 때 전화 연결한 것처럼 현 변호사님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공천 받았나 물어봐요. 올해 내로 꼭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사무실에서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처리하실 일이면은 올해 내로. 올해 내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MBC 시사 프로그램 이 유튜브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구독자 수? 네, 구독자 수 10만 명 돌파를 했는데 우리 현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글쎄요. 그건 시청자분들이 평가를 해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정치 인싸가 저는 우리 MBC 라디오에 그 시청자를 늘리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는데 다른 프로 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인싸는 그렇다면은 몇 할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미 얘기한 게 있어요. 7, 80% 기여했다고 보고요. 우리 게스트야. 마음이 통해요. 네. 맞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전에도 저 쭉 봤거든요. 시청자를. 거의 정체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싸 들어오면서 쭉 늘어났는데 저는 아무튼 평균은 했다고 봅니다. 80%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어쨌든 아쉽지만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월요일이죠. 지금 30일이고요. 오늘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는지 짧게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아주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가 된 게 1912년이에요. 조선 형사령에 의해서. 그럼 이제 107년 만에 어찌 보면 이제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거고요. 우리 공수처라는 제도가 처음에 입법 청원된 게 1996년인가 그렇습니다. 23년이 지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 사법 역사에도 길이 남을 날이고 또 국민들이 어쨌든 열망으로 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주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우리가 뵈면은 벌써 2020년이 됩니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연말연시에 정치인싸 열심히 또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 통화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싸가 실버 버튼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진짜 그다음에 골드 버튼이죠. 네네네. 골드 버튼 받으려면 100만 명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명 할 수 있는 이제 내년에 골드 버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밑에다가 이거 본방 편성해 달라. 열심히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 변호사님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근택 변호사님과 또 전화 연결을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인싸 시작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를 빼고 세 분 다시 이제 소개를 정식으로 해드려야지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진했네? 수석? 원래 수석이요. 예전에 그냥 부위원장 아니었어요? 원래 수석이었어요. 줄여가지고 부위원장 한 거지.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께도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 얘기 당장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결정이 났고요. 불과 한 2-3시간? 예, 2-3시간 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드디어 이제 공수처 설치법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막판에 이제 권은혜 의원의 수정안도 제출되고 여러 변수들이 있었는데 찬성 159명 그리고 이제 반대 14명으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짧게 세 분의 이 논평을 듣고 짧게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를 듣고 나서 좀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그 호남계 박주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를 던진 건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전쟁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당권파라는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거냐? 애초에 거기 안 껴들었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그러니까 당권파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찬성파들
제 꾀에 제가 다 넘어가셔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 주역이 결국은 단식하면서 들어누셨던 손학규 대표,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거를 원내교섭단체 협상을 지휘했던 김관영 원내대표, 예, 그 외에 나중에 이제 막으려고 할 때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했던 호남계,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와서 보세요. 결국엔 선거법도 거의 뭐 누더기 된 거 하나 받아들고 그다음에 그거 누더기 된 거 받아들고 손실 이익 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공수처 한번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미 늦었죠. 예, 또 그렇게 된 상황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은 다 같이 손잡고 정계 은퇴하시라. 이게 무슨 꼴이냐 진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권은이 아니라고 이제 막판에 이제 그분들이 반전을 시도할 때 그랬죠. 저희 이제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은 그래 법안 서명을 해줄 테니까 어디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지켜보자 아니다 다를까. 예. 뭐 거기다 보니까 됐죠. 뭐 보니까 오늘 또 그 소위 안철수계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그 반대표 던지셨더라고요.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이 뜨던데. 왜 다들 숙제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숙제 기한 끝나고 제출을 하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논의 구조에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어야 돼. 아니 반대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그렇죠.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대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손학규 대표가 뭐 당론 결정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그때 저항하든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뭐 이거 주고 이거 받기로 했는데 받은 게 이상하니까 주기가 좀 그렇네? 뒤늦게 생각해봤자 엎어진 거죠. 예, 거기다 굳이 말하자면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 군산에 이제 본인 출마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니까 군산 출마하고 싶은 사람 민주당에서 많이 거론되던데요. 김의겸 대변인 포함돼가지고 과연 그 이번 선거법과 그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을 주도했던 분이 총선 때 개인의 이득도 취할 수 있지 않 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좀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예견은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수로 밀어붙이면 방법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대화와 타협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 게 있고 안 밀 게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것들은 밀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선거법, 선거 규칙이니까 이제 미는 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수처법도 사실은 국가사법제도 근간이거든요. 뭐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뭐 개헌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건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국가사법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여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게 맞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있다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판됐다 봅니다. 그냥 할 거면 권은희 안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수처의 어떤 문제점을 그거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 그 당권파 말씀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좀 비판적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멍청한 전략 때문에 일이 그런 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비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시에 저는 그 뭐 지도부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외부에서 지켜보다가 결과만 보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또 당시 지도부는 저를 역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명분 싸움이거든요. 들어갔어야 돼요 논의에. 차라리 선거법도 그러면 오히려 선거법 깨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비판맥이 뭐냐면 야 니들 논의도 안 했잖아. 나가 자빠졌잖아. 국기선제 다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이거예요. 사실 심상정 대표 정의당에서 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 논의에 들어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할 얘기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붙었으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야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경기 규칙인데 그걸 미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걸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논의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봤으면 차라리 권은희 안에 밀었어야 됐어요. 권은희 안에 대한 공수처는 제가 걱정하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공수처 자체를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일단은 권은희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그 무조건 통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청와대?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국회 견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기소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소권 없다는 게 가장 커요. 기소권도 없고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기관의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내 새끼들 다 인사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근데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권은희안 같은 경우 국회에 동의가 들어가니까 물론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뭐 이제 또 4+1 하면 또 여소야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 외로 계속 나가서 투쟁한 것에 대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뼈 아픈 결과다.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뭐냐면 예전에 무협지 보면 이제 소설 영웅문 이런 거 보면 고수들이 팔 하나 주고 몸통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줄라다가 막 칼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팔 준다고요. 한쪽 팔 주고 몸통을 보호하고 수그렸다가 나중에 반대로 살을 주고 겁니다. 뼈를 취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수석이 혁신할 때 육참 골단. 그거는 사실 중국 무협지는 아니고 미야모토 무사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의 좀 현실적인 스마트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다가 지금 의원들 지금 대부분 뭐 검찰에 조사받고 있고 아무것도 못 맞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국면에 또 대표께서는 황 대표께서는 병원에 가 계시죠. 병원에 왜 가 뭐 몸이 안 좋으니까 가 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에 대표가 지금 여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회의 주제를 하긴 하셨어요.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뭐 이 쭉 그 보면서 자유한국당 이제 두 가지 아까 자유한국당이 그 테이블에 안 앉았잖아요. 테이블에 안 앉고 뻗댄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나돌 때 나경원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석궁열차로 뭐 어디로 가고 있다 해서 석궁열차라고 했어요. 그 윤석열과 조국 해서 석궁열차 해서 이게 다 그냥 뭐 야당 때리고 막 야당 다 뭐 짓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의외의 반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조국과 석궁열차가 가는 길이 거의 뭐 파국으로 가는 길처럼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요즘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 통과되는 걸 보면 혹시 윤석열은 엑스맨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막 끌고 오지 않았으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60% 막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장외투쟁,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층이라 봤자 50%를 못 넘는데 지금 공수처는 60%를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미안해요. 그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 여기 한 그렇지만 어떤 여론조사든지요. 뭐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개혁하려고 합니다. 물으면요. 다 60% 70% 나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회 안보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찬성률 높게 나올 텐데 그게 삼천교육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니까 그것만 놓고는 또 볼 수 앞에 없다. 취지를 뭐로 설명하는지 달라요. 그거는. 그래요, 이번에도 보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하는 거 여론조사했는데 그 앞에 뭐냐면은 비례의석을 더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오죠. 대구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론조사는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의사결정에 좀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그 전술 전략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궁금해.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이나 저희가 아는 한에서 이야기했던 게 제가 원래 한교안 대표의 당선 초기에는 그쪽의 전략가를 와이모 의원으로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K모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를 잡았으면은 이 정도로 맥락이 안 맞는 짓들을 섞어서 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우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그랬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비례 전문 정당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례 전문 정당도 처음에 4월 달에
이거 검토할 때 여의도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실행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역풍이 불 것이고 본진에서 멀티로 갈 사람도 없고 이거 여러 가지 다 있었거든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또 그런 부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또 갑자기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갑자기 무슨 뭐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한다 이런 헛소리 해가면서 그걸 갑자기 들이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필리버스터도 한번 보세요. 필리버스터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예. 그런 식으로 뭐 200개 넣었다 빼고 이런 식의 중간에 황당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민식이법에 거느니 마느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딱 정해가지고 딱딱딱딱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계백 장군이 그래도 결사항전을 하러 가면은 그 좀 참혹한 얘기지만 자기 가족 다 죽이고 가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기가 전술 가든 전략 가든 그 앞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내년 총선에 있어가지고 생존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팀의 전술을 짜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싹 정계은퇴해라. 저는 이제 앞으로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퇴장 후에 로텐더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법 날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그 북한의 보위부라든지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공수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조금 짧게 예, 우리가 다음 얘기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공수처가 아니라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말 했다는 걸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냥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거의 초상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쨌든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원내대표 던지겠다 선언했어야 돼요. 네, 원내대표 던지겠다 선언하면은 야, 근데 막 되셨는데? 아니요, 그럼 재신임이 되죠. 자, 첫째,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그래 너무 잘못했다 물러나라가 안 나와요. 아니 이제 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남아 있고 그래도 버티면서 이걸 마무리 달라는 여론이 많을 거거든요. 재신임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였던 게 본인은 재신임으로 앞으로 있을 비난을 덜게 되고. 그다음 황교안 대표에게 그다음 액션을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라도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생각보다 감히 약간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국회 부의장하고 이러시면서 국회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당직을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파격적이진 못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래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당 대표가 1년을 넘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거의 전설 같을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일 생기면 쿨하게 던지는 게 문화예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발휘 안 되고 있다. 왜냐? 다들 내가 원내대표직이라도 들고 있어야, 다들 내가 뭐라도 들고 있어야 공천이라도 받고 내년 언론 지분이라도 내가 얼굴이라도 많이 알리고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일성이 그거였다면은 손가락은 본인을 향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거기서 재신임 받고 밖으로 갈 동력이 생겼을 건데 이제 혼란기가 한동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신현식 변호사님은 이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거라고 뭐 정말 괴물이 될까 뭐 이런 지금 비판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공수처는 겨우 첫발된 거예요. 사실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겨우 첫발된 거고 저는 이게 공수처가 영원히 갈 그 기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고 나면 공수처는 그거 없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정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구분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인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하면 저는 이거는 사실 극약 처방이죠. 독약을 독약으로 푸는 건데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검찰 스스로가 권력화돼 있고 이제는 정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 나름의 검찰 정치의 패턴이 생겨갖고 검찰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검찰이 권력이 비대화돼 있단 말이죠. 견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기소권 기소독점권 일부를 딱 뺀 건데 인원수를 보면은요. 검찰청의 검사가 2,3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2,300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7,000명이에요. 많구나. 2,300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여요. 사실 뭐 전국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아니 많은 거예요. 근데 공수처 검사 25명입니다. 수사관 40명이에요. 100분의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규모군요. 그럼요. 몇백 뭐 거의 그 수사관 규모만 하면 180배 뭐 이 정도 되고 검찰 그 검사 숫자도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공룡 검찰 대 사실은 병아리 공수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수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를 저는 여기서 신장식 변호사가 지적한 지점처럼 만약 그렇다면은 자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검찰이 정권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게 정권이 공수처를 출범시켜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큰 권한, 더 큰 조직인 검찰권을 대통령이 만약에 뭐 통제하는 그 인사로서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것을 견제하는 기관은 야권에게 이제 좀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자 보세요.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장을 예를 들어 여권이 먹어요. 예. 그럼 국회 사무총장도 여권이 먹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권력 같지만 국회 도서관장을 넘깁니다. 그게 하나의 그게 정해진 원칙이에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원래 다 있고 예를 들어 자 뭐 그 MBC 사장 선임하는 이사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여야가 나눠 갖는 추천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방통위도 그렇고 자 그게 이제 권력의 견제와 그런 어떤 그 여야 배려라는 측면에서 있는 것인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게 뭐냐면 검찰하고 자기들이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공수처도 본인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 듣고 제가 신 변호사님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저는 뭐 권은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야권이 오히려 추천권을 많이 행사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권에서는 뭐 사실상 한 사람의 비토권이 있어도 그걸 두 사람이 비토해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은 총선 결과에 따라 지형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국회가 나중에 면직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견제라는 의도를 가진 조직이라면은 그 본인들도 견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 예, 얘기를 하다가 예. 그 어쨌든 그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거의 100배 이상의 100배, 200배 가까운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수처가 게슈타포가 될 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과장에 불과하고요. 과장이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첫발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겨우 첫발을 뗐다라는 상징적 의미. 하지만 그 첫발을 뗐다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너무 게슈타포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모로 자유한국당이나 또 권은희안 같은 경우도 너무 뒤늦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토론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특검처럼 이 말하자면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항상 추천권을 야당 쪽에 넘겼거든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근데 문제는 권은희안의 가장 핵심은 본인이 냈던 안 일부 기소권을 주는 데서 완전히 후퇴해서 수사권만 주게 됐단 말이죠. 수사권만 주는 안을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그 공수처라기보다는 그냥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있는 특별수사본부 정도 되는 거죠. 기소권이 전부 다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뭔가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낸 안이라기보다는 알리바이용 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후퇴면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논의에서는 받을 수가 도저히 없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은희안을 권은희안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안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그 논의를 통해서 이게 표결에 붙여져서 의결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바이용 안을 냈어요. 이거 제가 마지막까지 그러면 토론이 토론이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자꾸만 왔다 갔다 제가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나 다른 질문을 하나 제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지금 그렇다면 현재 검찰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하신데 또 검찰 쪽에 워낙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난 주말에 검찰 모 고위 관계자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가 제일 걱정하는 그거 보고 의무. 보고 의무. 어쩌자는 거냐 이거죠. 이제 언론의 보도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검찰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근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제 비밀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죠. 사프라실에서 밀실에서 박지민 의원이 그냥 혼자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 나와서 김관영 의원이 뭐 검찰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어 검찰이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검 관계자는 아니다. 우리 통보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고.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들도 그런 거에 대한 초고위 관계자라고 할게요.
그냥 고위 관계자는 얘기 안 합니다. 예. 초고위 관계자 입장 거의 보면, 그 꼭대기 바로 밑에 층 정도. 예, 꼭대기 바로 밑. 예. 초고위 관계자. 예. 윤석열. 이러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쨌든 검찰 초고위 윤석열 총장이라 얘기했다고? 반응에 따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기가 편치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반응도 썩 심기가 좋지 않다라는 리액션들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왔는데 왜냐면 검찰이 공수처 하부기관도 아니고 인지한 거를 갖다 지금 보고하라는 건데. 저는 근데 그리고 저는 아까 저 신장식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렇죠. 안 할게요. 저도 끝났는데 뭐 이제 상황 끝났는데 뭐 죽은 자 무학이지. 이제 공수처에 대한 평가인데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네. 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건 안 될 겁니다. 왜? 그거 할 만한 능력들이 안 돼요. 숫자도 적고. 숫자도 25명이고 제가 한번 이거 아마 신작 변호사 안 계실 때 시즌 1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공수처 인력 구성을 보면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아, 전에 한번 얘기하신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 같은 변호사 하던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신장식 변호사 하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특수통들이 거기로 갈 일이 없다. 없어요. 특수 사건이요. 특수 하던 사람 그래서 특수예요. 네. 그냥 그래서 특수지 일반 형사 하던 사람들이 안 하고 도지식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25명 가지고 뭐 밖에서 저랑 신장 변호사처럼 변호사 하다가 간 사람들 데리고 못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게슈타포나 국가감찰에는 안 가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빨랐는데 그게 뭐 검찰이 정치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권 말에 되면은 대통령 주변에 측근 문제가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요. 그게 뭐 사정 작업이든 뭐 정치 보복이든 다 떠나서 어찌 됐건 간에 모든 정부가 그래 왔어요. 뭐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다른 차면 기울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조라면 검찰에서 지금 반부패에서 그걸 받았어요. 공수처 넘겨야 된다면서요. 근데 공수처는 대부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걱정하는 것,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거 수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구성이 안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금 저 현 정부 말기쯤에 터질 수 있다는 거 몇 개 저 백브리핑을 드린 거 있잖아요. 두 가지 건들. 그런 것들 터져도 수사가 안 될 거라고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야, 그러면 검사총장은 대통령 임명 안 하냐? 검찰총장. 검사들 대통령 임명 안 해? 그거 임명하는 거나 공수처도 대통령 다 임명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대통령 직할부대 될 거라고 하고 검찰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검사들은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처음부터 검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날아가잖아요. 얼마 있다 또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요. 그 조직 내에서.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신장식 변호사 같은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 있죠, 저. 있잖아요. 있죠. 신장 변호사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있어요. 현직 당원이니까. 두 분 비슷해요. 아니, 자는 당원 아니잖아. 당원 아니어도 비슷해요. 어찌 됐건. 어쨌든 비밀 당원이 더 무서운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자유롭게 본인들의 정치색을 발휘를 하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서 갑자기 공수처 딱 들어가서 야, 나 이제부터 공수처 검사니까 정치적 중립성 돼야지.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체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공수처는. 좋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게슈타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무능력한 조직이 돼서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에 대한 수사 어려워질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 보는 여기서 거죠. 예측하는 게 특수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거 공수처 돼가지고 다 이첩해버리게 되면은 특수부 할 일이 없어요. 재벌 왜 할 일이 없어? 얼마나 아니 없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 쪽에서 일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부에서 지금 이제 거학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뭐 재벌 때려잡는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어쨌든 권력 핵심부에 어쨌든 그런 칼을 들이대는 것도 역할이었는데 절반이 빠져나간 거죠. 지금 특히 정권 말에 해야 될 걸로 인지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데. 아 이것도 과장이에요. 아니 지금 과장 아니에요. 아니 판사, 검사, 경무관 외에는 기소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기소는 전부 다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사가 안 되잖아.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앞으로 이제 특검과의 이제 관계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야당은 건만 있으면 특검하자고 해야 돼요. 이제 보면은 근데 여권은 또 이제 그 특검 막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저는 오히려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한 2년쯤 지나 보니까 야 이것도 잘 때려잡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러면 정당화되죠. 그런데 쟤는 저 가장 우려하는 게 한 2년쯤 됐더니만은 야 니네 2년 동안 월급 받고 뭐 했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아무도 기소 안 했어. 그럼 네네. 그때부터는 제가 말했잖아요. 봐주기가 더 문제가 된다고요. 예. 네, 그 야당을 때려잡는 거는 차라리 모르겠는데 야당을 때려잡아 보라고요. 그건 차라리 모르겠는데. 못 잡는다니까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당 근데 그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뭐가 안 나온다. 신나게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나 이런 데는 하나도 못 때려잡고 아 우리 청와대는 깨끗합니다. 이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은 저는 그때부터 국민들이 저것들이 월급 받고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오늘이 이제 또 그 연말이고 예, 12월 30일 녹화하고 아마 이제 업로드가 말일날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한 해 정리와 내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또 역시 공수처는 현 변호사님 오시면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예, 어차피 이거는 당장 뭐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생긴 이후에도 문제고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니까 계속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어쨌든 네, 그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아마도 검찰 쪽 외부 바깥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예. 신청을 하는데 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내부 이제 뭐 초고위층과 만났는데 저는 뭐 초고위층은 아닙니다만 그냥 고위층? 예. 초고위층은 아닙니다만은 그 걱정을 하던데요. 그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라인과 아닌 거기서 짜진 이런 사람들이 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던데. 뭐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 거기는 짜진 라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는. 그 말고 거기는 아예 올라간 적이 없고. 가기선 라인. 아예 올라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특수통 중에서 그거 걱정하던데. 예, 메인스트림을 타지 못했던 분들이 또 글로 갈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통이라고 합시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공수처 갑니까? 안 가요. 기다리지. 난 기다려. 인사 이동 있으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검찰은 그런 조직이라니까. 윤석열 임기 얼마 남았다고? 1년 반이면 그러니까 거기 버티고 있는다고 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우리 예측 맨날 틀리지만 한번 해봅시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7월부터 가동되면은 검찰 특수부가 할 때보다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덜 잡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그리고 잡는 대상이죠. 판사 지금 판사 검사 그 과거에 판사 검사 경무관이야. 아니 판사 검사 경무관이야. 결국 기소 치는 거는 판사 검사 경무관을 아니 기소 말고 그러니까 수사. 판사 검사 경무관은 검사 같은 경우는 0.23%예요. 기소율이 수사 받아봤자 이런 사람들을 검찰 권력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공수처라는 게 반부패 투쟁기구라는 의미가 있고 그 반부패 투쟁기구로서 가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 난 반부패 투쟁기구로서 역할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키웠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기소독점권 나누자는 견제잖아요.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나마 상징적이고 몇 가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내지는 그것이 와치동 역할을 해서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는 조금 자제하고 절제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자, 그게 경찰이 능력이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 얘기를 15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33분을 했어요. 자, 일단은 현 변호사 왔을 때 얘기했던 요거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뭐 워낙 일단 한 주 조금 요거 묵혀갖고 우리 뭐 이렇게 공수처는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얘기가 워낙 많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들이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한 번 자리 만들겠습니다. 할게요, 제가.